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2% 가까운 상승력을 현재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여기 750원에 안정적인 안착시켜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가격 770원을 넘었다,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리플 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졌고 어떻게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지지라인 바로 700원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이전에 1100원을 뚫고 올렸을 때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700원부터 라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 받으면서 떨어졌고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700원 라인까지 이탈하면서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 코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그 부분은 SEC의 시장의 압박이 가장 컸고 SEC와의 합의가 어떻게 될 건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진 절대로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770원 라인 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7,700만 원을 돌파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리플 코인 못 올랐지 않냐? 리플의 모멘텀이 있다 한들 안 올라가게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물론 다들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리플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다. 이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 이어서 어떤 겁니까? CBDC 이후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리플이고요. 마찬가지로 ETF부터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리플랩스의 IPO까지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나 강력한 이벤트들을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되는데 증권법을 안 따랐으니까 위법이다. 그 부분으로 SEC와 계속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이 부분이 이어졌거든요. 3년 내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찬가지로 1,500원 이상이셨던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언제 적용이 될까? 그리고 이 SEC와의 합의점을 찾는 부분,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리플 코인 이런 상승 모멘텀들은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리플 코인 영상, 리플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 아니면 나는 신규로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을 높이고 싶다. 이런 모든 분들 영상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가 중요한 만큼 비중 관리도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으셔도 충분하겠죠. 자,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 아래 링크도 무료니까 제가 이거는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을 거니까 클릭해서 같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갖고 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뭐 엄청나게 SEC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 리플은 못 올라가고 있다.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부분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 리플의 CEO는 내가 만약 SEC한테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리플이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자, 왜 예전 뉴스를 보여드리냐?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SEC한테 우리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리플이 미국을 떠난다. 리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넘쳐 있죠. 왜 넘치느냐? 자, 리플 코인은 미국에서는 이 SEC가 증권이라고 치부했지만 유럽과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은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라. 왜? 이렇게 강한 강대국 나라, 미국도 강대국이지만 이러한 나라들도 왜 리플에 러브콜을 보냈을까? SEC는 이 IPO, 리플랩스의 IPO, 증권에 상장하는 그 부분 이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리플을 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지만 리플 자체의 상승 모멘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눈독을 들일만 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은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SEC, 리플,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거 잘 알겠는데 난 너희들 두 가지의 편을 다 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합의를 해라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 합의안은 내년 2월까지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14일이에요. 자, 내년 2월이면 24년도 2월달, 지금 현재 2월달입니다. 우리가 이 2월달에 기대감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합의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한다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바뀌는 부분을 말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2월달을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2월달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 리플 SEC가 법원 쪽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약식 재판 결과는 반쪽짜리 승리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증권성 여부가 있는 건 기업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고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승리를 갖고 왔던 게 리플이었고 SEC였어요. 그래서 SEC는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럼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기관한테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올해 2월 20일 날짜의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벤트가 크게 작용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제가 SEC 그리고 리플 요 아이들의 관계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리플의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바로 CBDC였어요. 자, 이 CBDC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이거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시죠?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거는 국내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야기를 했고 글로벌 전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보시죠. 브릭스로 뭉치는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됐나? 자, 브릭스는 지금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최근 뉴스가 나왔죠. 자, 브릭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탈달러화를 영어 원하는 곳입니다. 탈달러화를 원한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은 매년 적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죠. 왜 그러냐? 확실한 소비의 국가답게 이들은 확실한 달러에 대해서 달러를 기축통화국,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의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뭐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답게 미국은 강대국인데 미국에서 이 달러를 이탈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의 동맹국들이 많겠죠. 브릭스에 뭉치고 있는데 CBDC는 후진국이다. 당연히 미국이 CBDC의 후진국인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 SEC와 리플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 아이들이 리플한테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주니까 리플 CEO가 뭐랍니까? 나는 미국을 떠날 준비도 되어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CBDC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제는 전반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SEC랑 리플의 소송이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2월 20일 날짜로 시장에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이유, 실망 매물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월까지 24년도 2월 달까지 합의안을 반환해라 라고 미국 법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SEC랑 리플 소송 결론이 다시 25년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겠지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내려왔나? 차트를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정말 뭐 다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700원 라인 때부터 상승이 시작했죠. 700원에서 시작했으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700원 라인까지 떨어져야 당연하겠죠. 근데 어때요? 700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750원을 다시 지지받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돼요. 골든 크로스가 뭡니까? 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현재 시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확실한 상승 여력이 이제부터 시작하겠구나.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니플의 모멘텀은 그대로 있구나.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왜 이렇게 상승이 느릴까? 자, 이거는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뭐 지금이야 7,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건 1월 달에 나왔어요. 1월 달에 왜 떨어졌습니까? 1월 달에 비트코인은 6천만 원에서 다시 5천만 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당연히 자산이 분배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 ETF가 나와서 급등력을 가져온다. 다 막 달라붙겠죠. 누가? 개인들이. 이걸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고 이 기관, 요 아이들의 고래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들의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 자, 우리가 매집이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매수라는 건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걸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한다. 어때요? 상승하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다. 지금 리플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만 상승 모멘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모든 부분이 지금 상승의 추세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먼저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이 문자도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지만 문자도 무료예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럼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직접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것 또한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EC, 리플 요들의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SEC와 리플은 합의점을 가질 건데 11월 달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 최근 들어서 SEC의 횡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왜 빨라졌냐? 20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SEC 증권위원회는 굉장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대통령 대선 선거가 있는 대선이 있는 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약이란 걸 펼칩니다. 공약을 펼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통령 당선이 돼야 되겠죠. 표를 받으려면 당연하겠지만 확실한 공약이 있어야지 표를 받겠죠.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니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당연하겠죠.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 그리고 코인 거래소까지도 엄청나게 압박감을 줬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죠. 자, 이 뉴스를 보면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공화당 후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자주 보여드렸는데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내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같이 SEC의 권한이 과도하다. SEC는 축소시킬 거다. 자, SEC 듣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를 빨리 탈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미국 법원에 나 리플에 과태료 부과할 거니까 그 부분으로 빨리 재료 제출하도록 해라. 이 부분 법원 쪽에 요청을 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자, 보시죠. 자, 미국 법원에 리플, SEC는 리플 쪽에 리플의 재무제표 그리고 XRP의 판매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 자, 이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SEC는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법원 쪽에 요청했고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이 벌금을 내고 끝낸다. 당연히 리플 입장에서도 간단하고 좋죠. 투자자 입장, 저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벌금 내고 끝나는 거니까요. 어떠한 금액이 지불되든 확실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 SEC라는 곳은 리플만 압박했다고 아닌 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여기서 벌금을 형을 내기로 끝난다. 다른 코인들은요.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든 확실하게 증권성 여부를 또 한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리플은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리플은 SEC와의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이거는 리플 혼자 자신만의 건이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대신해서 SEC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리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리플이 왜 SEC한테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 근데 최근의 모습은 달라진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의 시점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리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월 26일 날 어제 날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SEC가 막대한 리플 합의금으로 올해 최고의 회계 연도가 가능하다. 자, SEC 모든 기능, 모든 기관들은 매년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하는데 이 리플의 합의금으로 SEC는 막대한 자금의 회계 연도를 가능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리플이 과태료를 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싸움을 덜어낼 것인가. 리플 입장에선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부분밖에 없지만 SEC 입장에선 이야기가 틀립니다. 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SEC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 또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않다는 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압박감을 준다. SEC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언제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면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리플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많은 고객사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제가 또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떠한 은행들입니까? 자, GMT부터 트랭글러, 모듈러, SABB, 비테크, SBI, SCB, 자 노바티까지 어디의 은행입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왜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CBDC뿐이겠습니까?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 또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만약 리플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관계사로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DC는 어떻게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을까? 자, 보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CBDC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한국 찾은 IMF 총재는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 CBDC는 재차 지지를 확인했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2023년 작년은 CBDC의 개발자의 성장을 수용한 해고 24년도에 본격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해라는 걸 예측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CBDC의 발전 속도가 높이고 있는 리플을 확인했지만 다른 사업 부분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니까 3일 전이거든요. 폭등하기 전 3일 전입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죠.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은 이슈에 주춤한 리플 그리고 트론 코인은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가 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의 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 리플에 ETP가 상장했습니다. ETP라는 게 뭡니까? ETF와 동일한 성향인데 간접 투자의 성향이죠. 말 그대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금력이 쏠려들고 있다.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리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됐었고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왜 얘기할까?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니까 지금 미국에 어떠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리플 임원은 뭐라고 합니까?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금 라이센스 MTL이라고 하죠. 라이센스를 3년 만에 재개한다? 의미가 큽니다. 3년은 뭡니까? SEC와 리플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재개한다라는 거.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탁 업체를 하나 인수합니다. 리플은 미국 내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수탁 업체를 인수했고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내에 사업 확장을 의미한다. 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 기억나시죠?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브래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법원에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미국에서. 그렇다는 건 현재 리플 코인은 미국의 속도감을 점점 더 빨리 가져오고 있다. 왜? 확실한 투자의 관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또한 ETF 말도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 CEO가 더 많은 현물 ETF의 등장은 당연한 일입니다. XRP ETF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기관들 기업들인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고래가 얼만큼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알트코인으로 ETF가 전이되고 있다. 그러면 XRP 당연히 리플 코인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오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아, 리플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구나. 그러면 리플 코인 지금처럼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권에 틀려질 수 있겠구나. 지금처럼 해당되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을 한번 보시죠. 어때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나는 샀더니 내려가기만 한다. 당연히 고점에 매수하였으면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집이란 건 뭡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합니까? 아니면 끄집어 내려서 매수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매집 과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에 대해 자꾸 개인들의 물량은 흡수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흡수당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냈을 때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력으로 갖고 온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전화로 보이시죠? 010-6531번에 7908, 653 하나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링크도 설정해 놓을 거니까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링크방 들어와서 카톡방 들어와서 직접 매매 대응 받으셔도 충분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